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성남 9월 수업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 나눔의 사회를 맡은 순회중학교 체육교사 박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8월에도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 9월에도 또 이제 성남 수업 나눔이 진행이 되었고요. 먼저 수업 나눔에 앞서서 저희 성남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나눔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성남에서는요 매월 그 셋째 주 목요일에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고요. 수업 나눔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에게 계속 수업 나눔의 장을 만들어서 또 연구도 하고 더 좋은 수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 성남 수업 나눔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자막에 나갈 텐데요. bit.ly 성남체육으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업 나눔에 대한 자료들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자료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최근에 했던 자료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저번 자료들을 들어가 보면 유튜브 라이브 영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발표했던 원고도 이렇게 넘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수업 사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자료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타바타, 스텝박스 등등, 스포츠 논술 등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bit.ly 성남체육 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바로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는 학습자 주도성을 일으키는 달리기 수업과 치어리딩 수업을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바로 오늘의 발표자는 저입니다. 순회중학교 체육교사 박준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달리기 수업과 치어리딩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수업 나눈 사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자 주도성을 적용한 체육 수업 사례, 달리기와 치어리딩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제가 1학년 예술체육 시간에 달리기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체육 수업 때 창작 치어리딩을 했습니다. 먼저 파트 1은 달리기 수업인데요. 네, 오늘 주제가 학생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는 치어리딩 달리기 수업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 생기니 의욕이 생기고 성취감을 맛보다입니다. 제가 달리기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달리기를 해보니까 이 효과와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달리기의 즐거움과 효과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입을 했고요. 또 하나는 뛰면서 어떤 마인드셋이나 그릿 같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각했고 또 끝까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마지막에 그 성취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이런 성취의 느낌을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열정과 의지를 갖고 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왜냐면 아이들이랑 이제 달리기 수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호흡법, 달리는 방법,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몇 바퀴를 뛰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못 뛰는 거예요. 한 2바퀴, 3바퀴, 많이 뛰면 4바퀴만 뛰면 이제 애들이 지쳐서 막 선생님 힘들어요. 이렇게 잘 뛰는 아이들 몇 명만 잘 뛰고 대부분이 좀 이렇게 낮게 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열정과 의지를 갖고 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그래서 팀과 개인, 그리고 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해 좀 나아가도록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좀 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누적해서 기록했고요. 수준별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달리기였습니다. 4차시 동안, 그러니까 저랑 달리기 수업과 기본적으로 뛰는 방법, 그리고 같이 뛰고 수업 중후반쯤에 4차시의 팀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4명씩 이렇게 모둠을 구성했고요. 4명의 목표가 30km를 뛰는 거예요. 4명이 30km면 1명당 뛰어야 되는 목표는 7.5km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팀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고 시트에다가 이걸 구성했어요. 그리고 차시별 목표. 1차 시에 얘네가 몇 킬로 뛸 건지, 2차 시에 몇 킬로 뛸 건지 뛰고 나서 다 이렇게 스스로 기록하게 했고, 여기 밑에 목표 달성률에 달성했을 때마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게끔 진행되게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총 달린 거리와 남은 거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제시했어요. 얘들아, 우리 학교 운동장에 한 바퀴에 거리는 300m다. 그러면 차시마다 너네 모둠은 몇 바퀴를 뛰어야 하냐? 아이들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럼 개인은 몇 바퀴를 뛰어야 될까? 이렇게 던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뛸지. 300m니까 하루에 몇 바퀴 뛰면 되겠네? 그럼 우리 개인은 몇 바퀴 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룹이 3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에 빨리 뛰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쉬자 이런 아이들과 처음에 좀 적게 뛰고 점점 좀 이렇게 늘어나게 뛰자 하는 아이들, 아니면 차시별로 매 차시마다 우리 동일하게 뛰자라고 하는 아이들로 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달리기 조건 첫째는 반드시 처음 4바퀴는 친구와 함께 뛰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바퀴를 돌고 선생님을 마주치면 손가락으로 바퀴 수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중단하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걷지 않기. 저희 조건 걷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무용실로 딱 와서 2번 쉴 수 있어요. 에어컨 나오는. 그때 엄청 더울 때 이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 5번째는 달리기 시간은 딱 20분으로 제한했어요. 20분 안에 딱 뛰고 끝나는 시간으로. 아이들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저를 마주치면 한 바퀴 떴다. 모든 분이 같이 뛰었고요. 이제 동기부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학습자 주도성이니까 어떤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항상 저희 무용실에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하고 정신을 무장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릿과 같은 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 구글 시트에 누적해서 좀 기록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뛴 기록을 실시간으로 이 시트에 기록을 하고 자기 기록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의 기록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아이들의 기록들이 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서 매 차시의 기록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누적해서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했더니 좋은 점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기록에도 관심이 많고 친구들의 기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뛰었는데 쟤네 이만큼 뛰었네? 야, 우리 더 뛰자! 막 이렇게 친구들의 기록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그래서 기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어떤 몸 그리고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기부여 세 번째는 숨겨진 목표와 단계를 드러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아이들의 팀마다의 목표가 30km였어요. 4명 기준으로. 한 2차 시가 지날 때쯤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얘들아, 30km는 패스페일의 1단계였다. 너네가 이제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단계가 더 있다. 2단계, 3단계. 근데 너네가 선택해라. 1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싶으면 1단계에서 마무리해도 되고 3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라. 단 보상이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생기부에도 또 기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의도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예를 들어 42.195km를 뛰자, 50km를 뛰자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낮췄고 첫 번째 성취감을 얻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받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2차시 지나고 나서 3차시부터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계를 업하려고. 6km만 뛰면 2단계 업할 수 있네? 12km만 뛰면 3단계 업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분만 뛰고 얘들아, 한 바퀴만 딱 더 뛰고 싶어? 그럼 한 바퀴 더 뛸 사람만 빨리 갔다 와. 야, 막 14바퀴 채우자, 15바퀴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20분이 지나니까 못 뛰게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한 바퀴만 더 뛰고 싶어요. 저 지금 딱 몸 올라가서 한 바퀴 더 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보내줬고요. 종료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동료를 시키고 들어오고. 종료. 몇 바퀴? 네, 종료. 들어오세요. 이제 막 14바퀴 이렇게 뛰고 처음에 한 3, 4바퀴, 5바퀴 많으면 7바퀴 뛰면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점점 10바퀴, 14바퀴, 15바퀴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얘들아, 한 바퀴만 딱 더 뛰고. 네. 동기부여 세 번째는 또 아이들의 모든 별 기록, 개인의 어떤 모든 별 기록도 기록했지만 개별적인 기록도 따로 기록했어요. 여기 학생별로 1차 시합이 얼마 몇 킬로 뛰었고 점점점 이렇게 뛰어서 개별한테도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15km 이상 뛰는 애들은 3단계로, 그래서 너는 지금 3단계다 파란색으로 올려주고 옆에 그래프도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팀의 목표에서도 동기부여를 받지만 개인의 목표를 보면서도 나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프를 올려가야겠다, 또는 나 몇 바퀴 3단계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 보니까 총 달린 거리 밑에를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가 목표가 30km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4차시 끝나면 62km를 뛰었어요. 58km. 이렇게 1단계에서 머문 친구들도 있고 3단계까지 나아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든 별로 4차시 미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개별 달리기 미션을 했어요. 그래서 2.1km, 3km 완주하기. 단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좀 힘들고 조금 오래 뛰는 게 어려우면 2.1km로 완주해라. 내가 잘 뛰는 친구를 3km로 완주해라 했고요. 목표를 도달한 모둠은 돗자를 펴고 과자 파티를 또 했습니다. 분당중앙공원에서. 네.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보면 매주 기록을 측정하는데 운동장 바퀴수를 그래프를 보니 그래프가 꾸준하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자존감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5층까지 계단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학기 말이 되니 체력이 늘어 계단 오르는 걸 훨씬 수월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뛰니 재밌고 행복했다. 그래서 원래 달리기에 자신 없고 개주라면 7색 8색 했던 내가 달리기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달리기 수업 하고 싶고 달리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달리기 수업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뭐가 있었을까 보면은 어떤 팀의 목표, 개인의 목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아이들이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동기부여로 시트에 기록하고 단계를 설정해서 계속 레벨업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 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선택권을 줬던 것 같아요. 너네 체력에 맞게 뛰어라. 잘 뛰는 애들은 더 뛰고 못 뛰는 애들은 요만큼. 모든가 함께 뛰면서 또 같이, 이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업을 하고 나서 다음 두 번째는요, 창작 치어리딩 수업입니다. 제목은 학생이 주도하여 치어리딩 작품을 만들어 가다. 이거는 2학년 아이들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치어리딩 수업에 적용한 학습자 주도성은 원래 이제 학습자 주도성의 진짜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립한 다음에 평가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아이들이 주도해 나가는 게 진짜 학습자 찐 주도성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목표를 먼저 선정해 줬어요. 목적지를, 치어리딩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기라는.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이 목적지를 향해, 그러니까 교사가 정해준 거죠, 향해 스스로 주도해서 나아가되 교사가 제시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목표 달성하기를 좀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어리딩 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이제 2022 교육과정을 보면 제시하는 인간상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서 모두먼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안무를 연습하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고 이런 발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창작 치어리딩 수업이 제격이다 라고 도입을 하게 됐어. 그래서 학기 초부터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번 1학기 때 창작 치어리딩 수업 할 거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님 진짜 치어리딩 하나요? 치어리딩 웬 말인가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체육 수업만 기다렸는데 학교를 이렇게 오는 낙이 사라지더라. 치어리딩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교사 선생님 꼬셔서 같이 이제 하나, 둘, 이번 셋, 동작 넷. 8가지 이렇게 찍어서 클래스룸에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네. 그래서 클래스룸에 영상 탑재해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언제든 다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또 수업 전에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조장들한테 미리. 조장들은 조금 안무를 숙지하고 친구들을 좀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동작 8가지를 보고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미션을 제시했어요. 이제부터 너네 모든끼리 다시 연습해서 최종 영상까지 제출해라. 스텝이 뭐였냐면 이 1번부터 스텝 1, 2, 3, 4를 한 번에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모두먼과 연습하고 촬영하고 두 번째는 모두먼과 이걸 보면서 피드백, 세 번째 전체 연습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차 촬영해서 최종 영상 제출해라. 이게 이제 작은 목적지였죠.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것까지였지만 그 전에 1차 목표가 이거였어요. 최종 영상 제출하는 거. 어떤 거 8가지 동작을. 네, 볼게요. 준비물은 크롬북과 클래스룸 있었고요. 첫 번째 모둠별 연습하고 촬영이죠. 아이들이 계속 모둠을 구성해줘서 그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네,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조장 친구는 가르치면 배움이 2배가 된다. 너네가 누군가한테 기여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둠이 같이 계속해서 구성해서 연습을 하니까 좀 소외되지 않고 애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습하고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스텝 1에서 찍었던 영상을 자신의 과정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주도성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이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건 영상을 3번 이상 돌려보는데 첫 번째는 너만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세 번째는 모든 전체의 동선과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을 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모둠끼리 연습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단체 저와 함께 같이 연습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워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더. 6단계. 이번엔 7단계. 한 번 더. 마지막 8단계. 네. 좀 끊겼는데 네, 그리고 잘하죠 애들. 네.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고 좀 쑥스러워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잘해지니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이 갖자 이제 좀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다시 모둠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찍고 최종 영상을 클래스룸에 제출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크롬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거를 제출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개별 평가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먼저 기본 동작을 이제 어느 정도 리듬도 찾고
그다음에 뭐 스텝, 뭐 동작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이들끼리 모둠으로 구성해서 직접 대형을 찾고 연결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텝을 줬는데 첫 번째는 영상을 제가 이제 클래스룸에 업로드 시켰는데요. 그걸 보면서 6가지의 대형을 너네가 찾아봐라. 6가지. 이 영상에서 나오는 6가지의 대형을 직접 찾고 여기에 그려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형 2개를 연결해서 움직여봐라. 예를 들어 일자여서 V자로 가기 또는 V자에서 W자로 가기. 두 번째는 대형 4개를 연결해서 움직여봐. 여기는 일자에서 V자로 갔다가 W자로 갔다가 다시 가로, 일자로 오기 이런 식으로 직접 대형을 찾고 본인들이 찾았던 대형들을 연결해서 움직이는 이제 대형 연습을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자, 이 활동을 하자 이제 아이들이 대형에 대한 이해도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팀만의 협력 동작 만들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시간차 아니면 뭐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이거 좋아, 먼저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기본 동작 8가지 그리고 대형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이제 막 창작해서 구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차로도 움직이고 높낮이를 움직이면서 조절하고 대형을 바꾸면서 협력 동작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치어리딩 작품을 이제 창작을 해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줬던 거는 책임감과 어떤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자 주도성을 일으키려면 책임감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각자마다 이 선택권이 필요해야 아이들이 좀 더 주도성에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을 선정했고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역할로는 그 전체적인 팀의 리더 그리고 안무가 그리고 대형 담당, 스피커 담당, 크롬부터 담당, 박자를 외쳐주는 아이 그리고 뭐 격려해주는 아이 등 이렇게 역할을 본인들이 스스로 정하게 했고요. 이 노래 선정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주도성을 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데 이 노래를 너무 다 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 느린 노래를 가져오는 모든 아이들도 있고 정말 빠른 노래를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느리면 오히려 더 치어리딩하기 힘들고 노래가 처져서 좀 신이 안 나고 반대로 또 너무 빠르면 이 동작 하나하나 하는데 애들이 너무 지쳐요. 연습하는. 그래서 그좀 괜찮은 120 BPM 정도의 노래들 7개를 제시했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걸 가져왔을 때 혹시 그 BPM 정도에 맞으면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좀 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동료 평가도 좀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지능 학습 나침판인데요. 아이들에게 모둠별로 이제 창작할 때 이 활동지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각 순서가 정해져 있고 먼저 가사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가사를. 그리고 그 가사에 맞춰서 대형을 어떻게 쓸 거고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 또 가사에 대형, 동작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그게 나눠지는 게 뭐야? 1, 2, 3이랑 4, 5랑 6이요? 아니 그러면은 뒤에는 마지막 1, 2, 3이 먼저 빵, 그다음 빵.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시 시작하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막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 주고 뭐 질문에 답변해 주고 전체적으로 학습 관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고요. 안무를 이제 창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습을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처음에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치어리딩을 정말 하기 싫어해서 막 구석에 있고 잘 안 한다고 했던 아이인데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있어. 그리고 이 아이디가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말도 없고 하지도 않던 아이가 점점 모둠 활동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작을 만들어 나갑니다. 부각자 커먼이고 그럼 부각자 뒤에 남네. 나 똑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근데 그거 어떻게 쉽지가 않아. 아니요 그냥 세영이가 했다고 치고 부각자를 빼고 시작해요.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고 이제 주도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박자도 외쳐주고 지금 타이밍이야 이렇게 말도 해주면서 점점 재미를 느껴가게 됐습니다. 네. 또 작품 창작하는 중간에 일부러 아이들에게 자극과 너무 계속 연습만 하면은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주는 장치로 중간 평가를 한 번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어느 정도 발표를 했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이 정도밖에 못했네, 또는 쟤는 저기까지 했네 이러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것 같고요. 그때도 동료 평가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또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최종 창작을 해서 이제 1분 30초.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치어리딩 작품 창작하기입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에 연습한 과정을 토대로 이제 창작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2개 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개 모둠씩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서로 좀 더 긴장감도 느끼고 그동안 본인들이 연습했던 이런 무대를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반 친구들은 못 봤으니까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서 뭐 긴장감 그리고 어떤 기대감도 생겼던 거죠. 그래서 2개 반이 모여서 한 모둠씩 이렇게 발표하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환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무대를 한번 2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반 두 번째 팀 박수, 힘차게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아이들이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 각 발표하는 것마다 영상을 찍어서 추후에 또 모둠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하나 영상 더 보도록 할게요. 다른 팀도 있는데요. 네. 시작해봅시다. 안 끝나면 4반 4조 시작하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애들 잘하죠. 예.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때는 또 한 반에 6개 모둠 정도가 이게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2개 모둠씩 이렇게 또 뽑아서 추후에 학기 말에 발표회, 치어리딩 발표회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이렇게 각 반마다 2개 반씩 우수반들을 뽑아서 그 학기 말에 이렇게 치어리딩 축제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팀에게는 또 상금도 줬었고요. 같이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모여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더 큰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느낌만 한번 보세요. 네. 파워풀한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단순히 수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후에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학기말 축제의 장으로 또 연결하니까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다른 반 친구들의 공연도 보고 같이 응원해 줄 수 있고 환호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실 더 큰 무대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연습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 치어리딩을 배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협력 동작, 대형 그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도성과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가고 그 안에서 의욕이 생기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본인들의 작품, 선생님 저희 잘하죠?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느꼈던 거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언제? 그런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면 아이들은 창의성과 주도성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런 학생 주도형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모둠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은데 모둠 내 명확한 역할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이 그러니까 불분명해지면 아이들이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 떨어진 책임감 때문에 함께하는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활동지는 학생들이 배움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활동지만 잘 구성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 활동지를 통해서 다음 스텝 넘어가면서 배움을 이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수업 관리가 너무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스텝마다 나가야 될 것들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피드백 그리고 조금 겉도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그 모둠안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고 피드백을 또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떠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교육개발자 마이클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아이들이 이 피드백을 받는 것과 그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주도하여 성장시키는 거래요. 네, 배움에 있어서 가장 2가지 중요한 요소가 피드백 받는 것, 주도하여서 성장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안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선택권, 책임감 등 이런 주도성의 여러 요소들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네, 명언이죠. 교사의 주도성이 학습자의 주도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교사가 아이들의 학습자 주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환경,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배치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어떻게 발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오늘 수업 나눔 봐주셨는데 고민해보고 또 수업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